안녕하세요. 김성결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주의해야 될 이 감정이 형성되고 또 이런 상황 앞에서 사용해야 될 자원들을 우리가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요. 아홉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마술의 언어 사용하기. 그래서 마술의 언어 사용하기에서 전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분명치 않은 의사소통. 그래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충분히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이해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나중에 가서 오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고, 싸우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명령, 지시 이런 것들은 분노를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이 시간 하겠는데요. 130쪽입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언어 사용. 나는 이해 안 나는 이해를 하는데 상대방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여기에 엉터리 번역회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은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같은 언어 안에서도 그건 쉽지 않죠. 게다가 다른 언어가 더해지면 의사소통의 잘못될 위험은 훨씬 높아지고 때로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상품 이름을 현지 언어로 제대로 번역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비즈니스에서 아주 큰 실수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기업 KFC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손가락을 핥아 먹을 만큼 맛있는 이라는 KFC의 유명한 슬로건을 번역을 했는데 불행히도 번역된 중국어는 손가락을 물어 뜯으세요 라고 번역이 의미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쿠어스 맥주도 긴장 풀고 편하게 라는 슬로건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죠. 설사로 고생하세요 라고 말하는 맥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상의 단어를 푸는 해석상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스페인 번역 실수 가운데 재미있는 예가 또 있습니다. 교황이 마이애미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마이애미는 신앙심이 깊은 히스패닉계 주민이 많이 삽니다. 그때 사람들이 입었던 티셔츠에 나는 교황님을 보았다. 대신에 나는 감자를 보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교황을 뜻하는 단어 엘 파파를 감자를 뜻하는 라 파파로 잘못 적었던 거죠. 포드의 노바 자동차 사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동차는 멕시코로 수출을 했으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있죠. 스페인어로 노바는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또 잘못 해석되는 언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떤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해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공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공부. 공부라는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았더라면은 그 엄마는 속상해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현장, 노는 활동의 영역에 탤런트가 있구나. 저쪽 기술을 배우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공부라는 말은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는 행위를 공부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의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교육이라는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 기술, 인성, 체력을 훈련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뭔가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맞게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공부, 학문적인 건 열심히 했는데 인간관계, 인성이 부족해서 사회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금 전에 이 말 했는데 잘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이해 안 되면 미안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은 단어라도 서로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만나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이 사는 집, 한국인들이 사는 집, 이게 머릿속에 서로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네 번째는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분노를 설명하기 위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훈련해 보면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잠깐 내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면 솔직히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 이야기가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너한테라도 네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화나는 것을 풀어내되 그 상대방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경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야기를 할 때 모두 생각을 하고 양해를 얻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서 좋을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대로 멈추는 거죠.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라는 대답이 떠오르면 다소 늦었지만은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가 너무 흥분했네. 이런 이야기 별로 듣기 좋은 것도 아닌데 힘들지?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기분까지 우울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면 훨씬 더 관계,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대화를 할 때 보통 우리는 너 때문에, 네가 이래서 그래, 네가 이걸 고쳐야 돼,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항상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가 더 큰 분쟁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이용법은 자기의 감정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상대방이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너무 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유욕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행동,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표현들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기보다는 내 감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단어를 조심해라.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말라. 유용법보다는 아이용법의 대화법이 훨씬 더 좋다.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